안녕하세요, 크립토 아시조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나바다 운동을 기억하시나요? 아마 20대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1998년 IMF 외환위기 때 나온 개념입니다. 물건을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써서 경제를 살리자는 운동이었죠.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공유경제라는 것이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공유경제는 간단히 제품이나 서비스를 여러 명이서 공유하는 협력적 소비활동을 말합니다. 아마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서비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 같아요. 한 예로 저희 집에 방 한 칸이 빈는데 이것을 외국인들에게 숙박 용도로 제공을 해준다던가, 또는 제 차를 다른 사람에게 일정 기간 렌트를 해준다던가, 이런 예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공유경제 시장이 최근에 얼마나 급성장하고 있냐면요. 링크드인에서 작년 2017년도 상위 매출 스타트업 3개를 뽑았는데 그 1, 2, 3등이 전부 이 공유경제 관련 기업입니다. 게다가 2025년도에는 산업 규모가 하나로 약 340조 원까지 성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해요. 엄청난 산업 규모이죠. 하지만 아무래도 산업이 급성장해 나가고 있는 만큼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를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점이 가운데 중개자가 존재를 해서 막대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세계적 기업은 최대 30%까지 수수료를 가져간다고 해요. 무지막지한 이익을 취하고 있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러한 기업들이 저희 고객들의 정보를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이 공유경제 산업 특성상 모르는 타인과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뢰 문제, 또 제품 파손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다양한 분쟁 사례가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유경제 관련 산업이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지만 가운데 중개자가 존재를 해서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진 팀에서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현존하는 중앙화된 방식의 중개 시스템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을까? 또 거래 과정에서 피치 못하게 발생된 비용을 활용해 볼 수는 없을까 하고요. 그래서 중개인을 제거해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P2P 플랫폼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의 중앙화된 방식은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서 탈중앙화 시켰고요. P2P 거래가 가능해지니까 수수료를 대폭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거래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은 자기들 기업의 수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요, 다시 거래 참여자들에게 돌려주는, 거래 참여자들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진 프로토콜의 특징을 제가 크게 3가지로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오리진 D앱인데요. 구매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하는 플랫폼입니다. 판매자는 자기들이 원하는 상품을 리스트에 올리게 되고, 구매자는 그 리스트에서 상품을 선택 후 결제를 하는 방식인데요. 쉽게 온라인 쇼핑몰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더리움 블록체인과 IPFS라는 기술을 접목시켰다는 것인데요. 사실 이 IPFS 기술은 블록체인과 찰떡궁합이 잘 맞아서 여러 ICO 백서에 등장하는 기술입니다. 쉽게 큰 용량의 데이터를 통째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서 여러 개로 쪼개서 저장하는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블록 사이즈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용량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한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나 거래 목록과 같은 정말 중요한 내용만 블록체인 안에 기록을 하게 되고요. 이미지나 리뷰와 같이 용량이 큰 것들은 IPFS를 통해서 여러 군데에 나눠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분산화시켜서 저장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작이 불가능하겠죠. 거래 내역과 평판같이 공개된 정보를 신뢰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공정한 경쟁이 촉진이 되니까요, 투명한 시장이 형성이 되겠죠. 이거는 비트코인 예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거래 장부가 투명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여러 거래소들끼리도 수수료이나 정책이나 많은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면 일부 거래소들이 수수료를 독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세 번째 특징으로는 오리진 커뮤니티 펀드인데요. 이 부서는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한 부서입니다. 타인끼리의 신원 확인, 그리고 보험 및 분쟁 관련 문제 해결 절차를 도맡아서 하고요. 그 외에도 공동체 투표, 그리고 기술적 부분을 검토하는 코드 검토 개발자 고용 업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오리진 프로토콜의 데모 버전은 1월달에 개발이 완료된 상태인데요. 간단히 이더리움 지갑인 메타마스크 설치한 뒤 이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세플 제품을 판매해보거나 또는 가상의 이더리움으로 구매를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보시면 아파트와 차량과 같은 공유경제 상품을 판매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보면 온라인 쇼핑몰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그 안에 적용된 기술을 안다면 조금 다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가격과 거래 목록은 모두 이더리움 블록체인 안에서 가져오게 된 것이고요. 그림과 같이 용량이 큰 것은 IPFS를 통해서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토렌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를 쪼개서 로드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래에 이 데모 버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직접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리진 토큰이 어디 사용이 되게 될까요? 백서에는 디파짓, 챌린지 포트 이 세 단계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판매자는 우선 판매 상품을 등록할 때 일정량의 오리진 토큰을 입금해야 되는데요. 일종의 보증금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매자는 동일한 양의 오리진 토큰을 입금함으로써 불만을 접수할 수가 있는데요. 추후 커뮤니티 회원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승자는 패자에게 보증금 일부를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즉 저희 인터넷 보면은 허위 매물이나 사기 매물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악성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오리진 플랫폼에서는 투표에서 지면 보증금 일부를 빼앗기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판매자 입장에서는 잘못된 상품을 올리기가 어렵게 되고 구매자 입장에서는 악성 민원을 작성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죠. 주요 팀원들 설명드릴게요. 오리진은 조시 프레이저와 매튜 리우 두 명이서 공동 설립을 하였는데요. 우선 조시 프레이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지만 사업가입니다. 처음에 사업한 이벤트 부라는 회사는 컨퍼런스를 주최하는 이벤트 회사였는데요. 사실 잘 되지는 않았어요. 3년 정도 운영이 됐고요. 두 번째 톨빗이라는 회사는 세계적인 대기업 월마트에 인수가 됩니다. 이 당시에 기사가 뭐라고 났냐면요. 월마트가 아마존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웹 최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톨빗을 인수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시 프레이저가 엔지니어지만 자기 사업을 세계적 대기업에 매각할 만큼 기업가적, 사업가적 역량이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매튜 리우는 명문대 스탠퍼드 대학을 졸업을 한 뒤에 바로 유튜브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이 매튜 리우가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서 제가 몇 개 찾아봤는데요. 맨 처음 자기가 유튜브 입사했을 때는 직원이 25명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만큼 완전 초창기 스타트업 멤버였고 구글에 인수된 다음에도 한 3년 정도 일 더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구글을 나와서 위키랑 보노보스 기업을 경험을 하는데요. 이 매튜 리우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는 세 개의 스타트업 기업 유튜브랑 위키, 보노보스를 경험했는데 이 세 개의 기업이 지금은 모두 세계적인 대기업이 되었다. 자기는 지금 오리진 팀에서 소속돼서 큰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죠. 그리고 투자자들 보면은 정말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가 7명이나 투자를 했고요. VC 헤지 펀드는 17곳이나 투자를 했어요. 그 중에서 판테라 캐피탈은 너무 유명해서 아마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이 판테라 이름만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암호화폐 투자계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 중 하나이고 그 아래 블록타워 캐피탈은 골드만삭스 전 부회장이 운영하는 헤지펀드죠. 그리고 그 아래 뭐 중국의 FBG나 한국의 해시드 그리고 홍콩의 키네틱 캐피탈도 있는데요. 이만큼 많은 대형 투자자들이 투자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 프로젝트가 검증이 되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파트너십이 지금 한 40개 정도 올라 있습니다. 사실 이 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그 위에 기반 프로젝트들이 많을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2달 전에 제가 봤을 때 한 30개 정도 됐는데 2달 만에 지금 10개가 늘어났어요. 그만큼 이 사업 진행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과 파트너십을 많이 확보했다는 것이 오리진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법 활용을 또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오픈소스 참여 엔지니어가 40명이나 됐는데요. 그 말은 즉 기술적인 부분이 잘 개선이 되고 있고 프로젝트의 향후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아무래도 공유경제는 산업 특성상 후발주자들이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산업입니다. 이미 구축된 많은 파트너십과 오픈소스의 활용도에 진입장벽을 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리진 프로젝트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진행만 된다면
굉장히 기대가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지만 이미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중개 사업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만 3년, 5년 뒤에는 이 세계적인 대기업들도 탈중앙화의 영향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향후가 더 기대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토큰 매트릭스가 아직도 공개가 안 된 부분이 좀 아쉬워요. 제가 ICO를 5개월, 6개월 전부터 알았는데 지금 계속 미뤄져 갖고 아직도 공개가 좀 안 된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오리진 프로토콜 리뷰를 해 보았는데요. 아직 토큰 매트릭스 세부사항 정보가 나오진 않았지만 팀 투자자 그리고 프로젝트의 진행 사항을 봐서는 굉장히 유망한 프로젝트라고 판단이 됩니다. ICO 일정과 토큰 매트릭스가 나오면 제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화면에 보시는 평가 항목 체크리스트는 제가 구글 스프레드시트에 정리를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오리진 프로토콜 뿐만이 아니라 제가 최근에 유심히 보는 ICO도 정리를 해 놓았으니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번 리뷰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